자, 이번 시간은 356페이지 등기 신청 시 필요한 서면. 자, 등기 신청 시 필요한 서면에는 크게 두 가지로 봐야 돼요. 두 가지로. 하나는 무엇? 신청 정보. 자, 신청 정보는 이제 신청서랑 같은 개념이죠. 신청서하고 그다음에 각종 첨부해야 될 신청서에다 플러스 각종 첨부 정보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를 하도록 합니다. 자, 신청 정보에는 크게 두 가지로 봐요. 신청 정보는 반드시 기록을 해야 될 필요적 정보, 필요적 기재사항, 필요적 정보라고 해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더라. 이거 임의적 정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임의적 정보는 등기를 하게 되면 무엇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들은 대항하기 위해서 등기를 하는 거죠. 대항 요건으로서 등기를 하는 것인데 각종 특약 등기라든지 특약사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약정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각종 권리를 등기할 때 각종 권리의 등기를 할 때 반드시 우리가 기록해야 될 필요적 정보도 있지만 임의적 정보도 있더라 이겁니다. 대표적으로 지상권의 경우에는 지료, 그 다음에 존속기간, 전세권의 경우에도 존속기간, 그 다음에 전세권의 어떤 양도라든지 담보 제공에 특약이 있을 때는 이를 기록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당권의 경우에는 이율이라든지 변제기 이런 등등 이런 것들이죠.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임의적 기록사항이다, 임의적 정보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 신청서에는 반드시 기록을 해야 될 필요적 정보가 있는데 크게 이제 필요적 정보는 세 가지로 봐요. 첫 번째는 부동산의 무엇,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등기할 사항에 대한 거, 등기할 사항과 관련된 내용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신청인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기타적으로 반드시 기록해야 될 것이 등기소에 대한 거, 등기소에 대한 내용하고 등기필 정보에 대한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신청연월일 이러한 것들이 반드시 기록을 해야 될 무엇이다? 필요적 정보에 이제 해당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등기할 사항에는 그 두 가지로 보죠. 교재 나와 있는 것처럼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등기의 무엇, 등기의 목적하고, 두 번째로는 등기 원인 및 원인 일자 이러한 것들을 의미하더라 이겁니다. 자, 부동산의 표시는 뭐 생각하시면 돼요? 부동산의 표시는 등기부 표지부를 생각하시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교재에 보시면 356페이지에 부동산의 표시, 토지의 표시는 뭐뭐 들어가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건물의 표시는 지목이 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소재, 지번, 구조, 종류, 면적이 들어가고, 부속 건물의 경우에는 소재, 지번이 본 건물에 있으니까 부속 건물에 대해서도 구조와 종류와 면적만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고요. 자, 구분 건물의 등기에서는 한동 건물의 표시는 뭐를 써요? 소재, 지번, 구조, 종류, 면적. 건물의 명칭도 들어가고 건물의 번호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전유 부분의 표시에서는 뭐가 들어가지 않아요? 소재, 지번은 들어가지 않는다. 왜? 한동 건물에 써 있으니까. 그 다음에 대지권의 표시에 보시면은 대지권이 있을 경우에는 대지권의 표시를 쓰도록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등기 원인 및 연월일 쪽에 보시면 소유권 보존 등기의 경우는 뭐를 기록하지 않아요? 소유권 보존 등기의 경우에는 그 원인 및 연월일을 기록하지 아니하고, 진정 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는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더라 이겁니다. 자, 신청인 쪽에서 이제 하나 중요한 것은 비법인 사단재단이죠. 4번에 비법인 사단재단은 누가 신청을 해요? 대표자 관리인이. 누구 명의로? 사단재단 명의로. 따라서 신청서에는요, 신청 정보에는
대표자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와 주민번호 들어갈 것이고 법인의 비법인 사단 재단의 명칭과 소재지와 등록번호가 들어가야 될 것이고요. 만약에 등기를 대위에서 등기를 할 때는요. 그 대위자의 또는 피대위자의 성명과 주소가 들어가고요. 3번에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때는 성명과 주소만. 바로 앞에서 주민번호는 기록하지 않는다 그랬죠. 6번에 공유일 경우에는 지분을 기록하고요. 합의일 경우에는 그냥 취지만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다 이겁니다. 자, 임의적 기례사항으로는 이런 것들이 되는데요. 임의적 기례사항이 원인 정보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신청 정보에도 기록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임의적 기례사항, 임의적 정보가 원인 정보에 기록되어 있으면 신청서에도 이를 써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각하가 되는 거죠. 자, 작성시 유의사항에 보시면 2번부터 쭉 중요하죠. 신청 정보에는 신청서에는 일정한 사항을 기록하고 신청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되고요. 간인은 한 명만 하면 돼요. 간인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간인이 누락이 되면 역시 각하사유가 되고요. 권리자 의무자가 다수일 때는 1인이 하면 되는 거고요. 정정은 전원이 정정일을 날인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필요적 기례사항은 신청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록해야 되고요. 자, 6번에 보시면 부동산의 표시는 약기할 수 없으며 명의인의 주소 표기를 약기할 수 있다. 이거 좀 잘못된 내용이에요. 명의인의 표시도 명의인의 주소 표기도 역시 약기할 수 없다. 이제는 등기부 자체에는 약기가 안 돼요. 있다를 없다로 수정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신청서에 이런 것들이 쭉 이제 기록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청 정보에 신청서의 기록 사항을 알기 위해서는 등기부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꼭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356페이지 맨 위에 더 알아보기에 보면은 등기를 신청할 때는 우리가 수수료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나 직권 경정이라든지 토지의 표시를 변경한다라든지 멸실 등기할 때, 신탁 등기할 때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한 번 시험에 출제가 됐었고요. 자, 기출문제를 보시면 각 권리의 설정 등기에 따른 필요적 기록사항으로 옳은 것은 모두 골라라 해서 지상권에서는 목적과 범위는 필요적이지만 지료는 뭐예요? 임의적 기례사항이니까 기억은 들어가면 안 되고요. 지역권의 경우에는 승역지 등기 기록에는 목적과 범위와 요역지의 표시가 들어가고요. 전세권의 경우는 전세금과 범위가 필요적 기사항, 기억과 니은과 디귿은 맞고요. 리을의 임차권의 경우는 존속기간은 전부 다 임의적 기례사항이고요. 저당권에서 변제기는 임의적 기례사항이니까 니은과 디귿만 여기서 맞는 지문이 되겠죠. 정답은 2번이다 이겁니다. 자, 신청서에 대한 거를 쭉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검인계약서가 나온다. 검인계약서. 이 검인계약서에서는 딱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은요. 검인계약서는 이 검인을 받을 것이냐, 검인 대상이냐, 검인 대상이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검인 대상은 부동산이에요. 검인은 부동산에 대해서 즉 토지와 무엇은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만 검인을 받는 거고요. 그럼 부동산이 아니면 검인을 받지 않습니다. 즉 선박이라든지 선박이라든지 임목이라든지 재단의 경우는 부동산이 아닌 특별법상의 어떠한 그 등기를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부동산이 아니죠. 따라서 검인 대상이 아니고요. 계약이라고 써 있는데 계약의 종류는 무엇하겠다? 계약의 종류는 불문한다 이겁니다. 이것이 유상계약이든 무상이든 쌍무든 편무든 그것이 무엇일 경우에 그것이 계약이면서 소유권 무슨 등기의 경우에 계약이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뭐를 받아라? 검인을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을 못 시키면은요. 계약이면서 소유권 이전이어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을 못 시키면 얘는 검인 대상이 아니다 이거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 검인을 받지 않는 거 있죠? 거기 이제 표로 잘 정리가 되어 있듯이 제한물권의 설정이라든지 임차권의 설정은 그것이 소유권 이전이 아니기 때문에 검인 안 받는 거고요. 상속이라든지 수용이라든지 경락, 공매, 취득시효, 진정 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느끼는 그것이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검인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이면서 소유권 이전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국가이거나 토지거래 허가를 첨부한 경우 검인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고 필증을 제출하게 되면 역시 검인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가등기 때 왜 검인 안 받을까요? 기타 쪽에. 가등기 때 검인을 안 받는 이유는 소유권 이전이 아니기 때문에 검인 안 받는 겁니다. 그럼 언제 받아요? 본등기 할 때는 검인을 받아야 될 것이고 선박이라든지 임목이라든지 재단은 검인을 받지 않죠. 그 이유는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앞 페이지로 오시면은 그 검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나오죠. 첫 번째 무엇이다?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늦게 할 때 검인을 받는데 그것이 계약서가 아닌 판결서라 하더라도 검인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것이 계약이면서 소유권 이전이라고 했을 때. 3번 가등기 때 검인 안 받죠? 그럼 언제 받아야 돼요? 본등기 때 검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검인을 받았는데 그 내용이 변경이 되면 다시 검인을 받아야 될 것이고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이라든지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할 때도 검인을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다음 페이지 절차를 보시면은요. 그 검인은 누가 신청하느냐? 계약의 당사자 중 그 1인이라든지 그 위임을 받은 자, 계약서를 작성한 변호사, 법무사, 중개업자가 검인을 신청합니다. 어디에다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검인을 신청합니다. 이때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은 형식적인 구비요건만을 심사를 해서 검인도장을 꽝 찍어주는 겁니다. 실질적이다라고 해서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죠. 기출문제 14회 때 굉장히 좀 오래전 내용이긴 하지만 4번에 보시면 틀린 것은 4번에 검인 신청을 받은 시장 등은 계약서상의 기재사항에 관한 실질적 심사를 한다. X. 형식적 심사 권한만을 갖는다 이겁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죠. 검인에서 가장 핵심은 바로 뭐예요? 검인에서 가장 핵심은 검인을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를 정리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무엇이냐 등기필 정보라는 것이 있죠. 등기필 정보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등기필 정보라고 하는데 과거에는 뭐라고 했냐면 등기 필증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죠. 그래서 등기를 신청할 때는 의무자가 과거에 권리를 취득하고 교부받은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건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 정보, 등기 필증을 무엇해야 된다? 제출해야 된다 이겁니다. 등기 의무자가요. 등기 의무자가 과거에 권리를 무엇하고 권리를 취득하고 교부받은 게 있겠죠. 그 필증을 무엇해야 된다? 제출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럼 여기서 등기 의무자라는 말이 나와 있으니까 무슨 신청이에요? 의무자라는 말이 나오면 공동 신청이어야 한다 이겁니다. 공동 신청은 누구랑 하는 거야? 누구랑? 등기 권리자하고 또 누가 하는 거예요? 등기 의무자가 하는 것이 바로 무슨 신청이다? 공동 신청이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의무자이면 뭐를 제출해야 돼요? 권리증을 제출해야 돼요.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을 해야 돼. 왜? 법상에서 의무자는 과거의 권리를 취득하고 받은 등기필 정보를 등기필증을 제출하고 제공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의무자이면서도 예외적으로 의무자이지만 예외적으로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환매입니다. 그리고 환매 특약 등기의 경우에는 누가 의무자예요? 매수인이 의무자죠. 매수인은 의무자인데 매수인은 과거에 권리를 취득하고 받은 등기 필증이 없잖아요. 제출하지 않는 거죠. 없으니까 제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단독일 때는 단독 신청일 때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거죠. 왜? 의무자라는 말을 쓰지 않기 때문에. 근데 단독일 경우에 예외적으로 판결인 경우에 즉 판결에 있어서도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때는 제출을 해야 돼요. 그럼 왜 제출을 해야 되느냐?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의무자이기 때문에 제출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됐죠? 그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보시면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세 가지예요. 환매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판결이라든지 여기서 판결은 제출하지 않는 거는 승소한 권리자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관공서가 무엇할 때 관공서가 촉탁을 하는 경우에도 역시 제출할 필요가 없다 이거. 왜? 우리가 등기필 정보를 제출하고 제공을 하고 등기 필증을 제출하는 이유는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기 때문에요.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을 하게 되면 일단 진정성은 확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세 가지가 써 있는 거예요. 단독 신청이거나 관공서가 촉탁을 하거나 이 두 개가 써져 있는 거죠. 제출하지 않는 경우 첫 번째 단독 신청인 경우 상속도 단독이죠. 관공서가 의무자면은요. 관공서가 의무자면은 무조건 제출하지 않는 거예요. 관공서가 촉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판결일 때 제출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판결은 어떤 거예요? 승소한 등기 권리자. 다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할 때는 제출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가등기를 단독으로 하는 경우도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시면 등기필 정보를 제출을 해야 되고 제공을 해야 되고 등기필증을 제출해야 되는데 이것을 무엇했을 때? 이것을 멸실했더라 이겁니다. 멸실하게 되면은 멸실을 했을 경우에는 확인제도를 둡니다. 멸실했을 때는 확인제도 세 가지죠. 첫 번째 무엇이다? 등기 의무자라든지 법정 대리인이 등기소에 직접 출석을 해가지고 확인을 받는 것. 두 번째 대리인의 확인 정보, 확인 서면을 제출하는 경우. 여기서 대리인은요 반드시 변호사, 법무사이어야 한다 이겁니다. 변호사, 법무사가 아닌 경우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증서면의 부본을 제출하는데 이렇게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알아두게 보시면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로서 등기 필증을 멸실해가지고 직접 출석하지 않았다면 즉 대리인의 확인 정보를 제공하였다면 또 공증서면의 부본을 제출하였다면 인감도 함께 제출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등기필 정보에서는 가장 핵심은 뭘까요? 등기필 정보를 제출할 것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출할 것이냐 제출하지 않을 것이냐 구분하는 거하고요. 제출할 것이냐 제출하지 않는 것이냐 이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잃어버렸을 때 멸실됐을 때 어떠한 절차를 거칠 것이냐 이 부분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되고요. 기출문제 16회 때 나왔던 문제인데 등기 필증이 멸실됐을 때 틀린 것은 3번이 틀렸어요. 왜? 확정일자를 받는 게 아니죠. 확정일자.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 공증을 받는 것이지 확정일자를 받아서 그것을 제출한다. X. 나머진 다 맞는 말이에요. 정답은 3번이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인감. 인감 증명을 제출을 해야 되는 거죠. 인감 증명을 제출하는데 인감도 마찬가지로 인감은요. 우리가 등기를 방문에 의해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전자신청이 있더라 이겁니다. 전자신청이 있는데 인감을 우리가 제공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전자신청에는 적용이 안 돼. 왜냐하면 전자신청을 할 때는 사용자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인감을 제출하기 때문에요. 전자신청의 경우는 그 이후에 인감을 첨부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전자신청 그 인감은 어디에만 방문 신청일 경우에만 이를 적용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인감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감을 제출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구별하는 것이죠. 그 첫 번째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누구인 경우에 등기 의무자인 경우에는 뭐를 첨부해야 된다? 인감을 첨부를 해야 돼요.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일 때는 인감을 첨부를 해야 되는데 줄여서 얘기하면 소유자죠.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소유자잖아. 소유자이면서 의무자이면은 인감을 첨부를 합니다. 그럼 반대는 첨부하지 않는 거예요. 즉 소유권 이외의 등기 명의인이 누구인 경우에 등기 의무자인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인감을 첨부하지 않더라 이겁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소유권 이외의 등기 명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자 아니죠? 그러니까 소유자가 아니면서 의무자인 경우는 첨부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두 번째로 가등기 명의인은 우리가 이제 가등기 때 다시 나오겠지만 이 가등기 명의인은 언제라도 단독으로 가등기 명의인은요. 언제라도 단독으로 가등기를 무엇할 수 있어요? 가등기를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근데 그 말소의 대상이 되는 그 권리가 소유권일 때는 뭐를 첨부를 해야 돼요? 인감을 첨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소유권이 아니라면 소유권이 아닌 경우는 인감을 첨부하지 않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여기 했었던 거 등기필 정보를 무엇을 했다? 멸시를 했더라 이겁니다. 직접 첫 번째 방법, 직접 출석을 하게 되면 인감을 첨부할 필요가 없는데 대리인의 확인 정보를 제공했다라든지 공증서면의 부본을 제출한 경우에는 무엇을 첨부를 해야 돼요? 이때는 인감을 첨부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기타 4번은 이제 요 말로 할게요.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를 할 때는요. 반드시 상속인 전원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에 날인을 해야 돼요. 이때 상속인 전원에 뭐를 첨부해라? 인감을 첨부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다섯 번째, 자 등기를 할 때는 제3자의 어떤 동의라든지 승낙을 요할 때가 있는데 그들의 동의서와 승낙서가 들어올 때 역시 뭐를 첨부해야 된다? 인감을 첨부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일필의 토지 일부를 분할할 때 그 권리가 만약에 존속을 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필지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일부에 전세권 등기가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이 토지를 무엇을 해서 이렇게 분할을 했다 이겁니다. 그럼 이 토지에는 계속 전세권이 존속하겠죠? 이때 권리존속 증명서를 제출하는데 그때 전세권자의 용의무권자의 뭐를 첨부해야 된다? 인감을 첨부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7번은 삭제하고 보지 않으셔도 되고 7번은 안 보셔도 되고요. 이럴 때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가 승낙서가 권리존속 증명서가 공정증서인 경우에는 역시 인감을 첨부하지 않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관공서가 등기 의무자일 경우에도 역시 인감은 첨부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인감을 제출할 것이냐 말 것이냐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되고요. 첫 번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그 이제 인감을 제출을 해야 되는데 제출해야 할 인감 이 부분도 시험에 출제 빈도가 높은 그런 부분 중에 하나죠. 제출해야 할 인감 해가지고요. 자연인의 경우에는 그 본인의 인감을 첨부를 해야 됩니다. 법정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때 누구 거? 법정 대리인의 인감을 첨부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본인의 인감이다 그러면 X. 법인의 경우에는요. 등기소로부터 증명을 받은 대표자의 인감을 첨부를 할 거고요. 비법인 사단 재단의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표자 관리인의 인감을 첨부를 하고요. 외국인의 경우는
우리나라 인감증명법상에 인감을 첨부할 수도 있고 그 나라에 인감제도가 있으면 그 본국의 인감을 첨부를 해도 돼요. 만약에 근데 우리나라 인감증명법상에 인감을 첨부할 수도 없고 그 본국에 인감제도가 없다면 2번이 되겠죠. 본인이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 본국의 관공서에 증명을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최근에 시험에 나왔던 문제는요. 재외국민이에요. 예를 들어서 일본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은 일본에서 발행한 인감을 첨부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최후 주소지에서 신고하고 발급받은 인감증명법상에 인감을 첨부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기출문제 보시면 틀린 것은 해서 2번이 틀린 이유가 법정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때 누구 거? 법정 대리인 거. 본인의 인감 X. 정답 2번이에요. 유효기간 보시면은요. 인감의 유효기간은 몇 월이다? 3월이더라 이겁니다. 3월. 그 다음에 용도는 언제 기록을 해요? 매도용일 경우에는 매도용 인감을 첨부를 해야 돼요. 매도용일 때. 매도용일 경우에 매도자가 빠졌네요. 매도용일 경우에는 용도를 기재를 할 거고요. 매수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역시 모두 다 기록을 해야 되고요. 매매일 때만 용도를 기록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매도용이 아닌 경우에는 용도를 기재하지 않아도 돼요. 따라서 인감에서 그 용도는 매매인 경우에만 뭐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매매인 경우에만 매도용 인감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더라. 매도용 인감을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매매가 아니라면 교환이라든지 증여라든지 이러한 경우는 용도가 필요하지 않고요. 유효기간만 경과되지 않은 것을 제출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 이외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교재에 써 있는 것처럼 매매 이외의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요. 인감에 무엇하고 용도하고 등기에 무엇이 등기의 목적이 서로 무엇하더라도 불일치하더라도 인감을 써먹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등기의 목적은 저당권 설정이에요. 등기의 목적은 저당권 설정인데 인감의 용도에는 뭐라고 써있다? 가등기용이라고 써있더라 이겁니다. 틀리죠? 그러나 매매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이 인감을 써도 무방하다 이거죠. 무방하다. 더 알아보기에 보시면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등기할 때 인감이라든지 법인의 등기사항 증명서라든지 주민등록 등초본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장 전부 다 유효기간은 3월이더라 이겁니다. 자,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있죠? 자, 등기를 신청할 때는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는데 이 주소 증명 정보는 딱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원칙은 주소 증명 정보는 누구만 제출하는 거냐면은 등기 권리자만 제출하는 거예요. 등기 권리자만 제출하는 것이더라 이겁니다. 등기 권리자라고 해서 다 제출하는 것은 아니고요. 등기 명의인이 되는 자로 한정하더라 이겁니다. 즉 새롭게 등기 명의인이 되는 자로만 한정하기 때문에요. 변경 등기라든지 말소 등기라든지 이럴 때는 제출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예외적으로 언제 제출하느냐? 등기 의무자도 제출하는 경우가 있더라 이겁니다. 원래는 권리자만 제출하는데 의무자가 제출하는 경우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게 하나에 한해서만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한해서만 누구 거도 제출해요? 의무자 거도 제출해야 된다 이겁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권리자도 의무자도 다 제출하는 겁니다. 권리자도 의무자도. 그럼 만약에 전세권 등기할 때는요. 전세권자 권리자잖아요. 전세권 등기할 때는
전세권자가 권리자이기 때문에 전세권자의 주소 증명 정보를 제공하면 되는 것이고 설정 조건 필요가 없어요. 의무자가 제출하는 경우는 소유권 이전 등기 안에서만.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교재에 보시면 등기 권리자 새로이 등기 명의인이 되는 자로 한정하고요. 다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 누구도 의무자도 제출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1번이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2번에 소유권 보존 등기 제출할 것이고요. 3번에 용의물권의 설정 등기할 때 제출을 해야 돼요. 그죠? 그 정도 보시면 되는데 4번에 보시면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무엇하는 경우에 이전할 때는 권리자 것만 제출하면 되는 것이고 의무자 건 필요 없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다 보지 마시고요. 그냥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는 누구만 제출하는 것이다? 권리자만 제출하는 것이다. 다만 소유권 이전 등기 한에서는 의무자도 제출을 해야 된다라는 거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이렇게 나오죠.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해가지고요. 부여기관만 기억하시면 돼요. 국가라든지 지자체 외국 정보는 누가 부여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고시하고요. 법인의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등기관이 비법인 사단재단은 누가?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들어가면 틀려요. 그다음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 또는 외국인 관서의 장이 제외국민의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등기관이 이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 이겁니다. 기출문제 잠깐 보시면은요.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소에 제공해야 할 정보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2번에 틀렸는데요. 2번이 왜 틀렸냐면은 우리가 비법인 사단 재단의 경우는요. 사원총회 결의서는 언제 제출하는 거냐면은 비법인 사단 재단이 등기 의무자일 때만 제공을 하는 것이더라. 권리자일 땐 제출하지 않아도 돼요. 정답은 2번이다 이겁니다. 2번. 이번 시간에는 이제 등기 신청 시 제출할 등기 신청 정보하고 제출해야 될 첨부 정보에 대한 내용을 했는데 첨부 정보에 뭐뭐 했어요? 검인계약서, 그 다음에 등기 필증, 인감, 주소증명 정보, 그 다음에 기타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드렸고요. 이거 외에도 이제 우리가 좀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것이 신고 필증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도면에 대한 거, 이런 부분들을 한번 기본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심사를 해가지고 등기부에 기록을 하고 또는 각하를 하고 이의 신청을 하는 부분들, 등기가 완료된 후에 또 조치할 사항들이 있죠. 뭐 등기필 정보를 작성한다라든지 소유권의 변경 사실을 통지한다라든지 그러한 내용들을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